우리가 꼭 알아야 하는 지식, 그리고 우리가 알고 싶은 모든 이야기를 담았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필요하고 알아야 하는 정보만 담은 잡학 토크쇼. 안녕하세요.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이자연입니다. 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설 명절 신풍속도와 관련된 이야기들을 나눠볼까 합니다. 자, 오늘 함께 해주실 출연자분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MZ세대를 대표하는 배우죠. 윤재윤 씨 나와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앞으로 해도 거꾸로 해도 이름이 윤재윤으로 똑같은 MZ세대 대표 윤재윤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또 전문적인 이야기들 풀어주실 전문가 두 분 모셨습니다. 사단법인 한국전통문화원 문정희 선생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문정희입니다. 네, 이어서 오수양 심리연구소 소장님이시자 대중문화평론가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수양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설과 관련된 이야기를 나누기 위해서 자리를 해주셨는데 오늘 주제를 위해서 이 설 명절 신풍속도와 관련된 이야기를 나누기 위해서 저희가 또 이렇게 곱게 한복도 차려입었습니다. 자, 오늘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하기에 앞서서 오늘 출연하신 분들 중에서 MZ세대 대표로 나오셨죠? 그래서 네. 제가 퀴즈를 내보면서 시작을 해볼까 합니다. 그렇게 어렵진 않거든요. 자, 잘 들어보세요. 자, 제가 노래를 부를 건데요. 이 땡땡땡이라는 가사를 맞춰주시면 됩니다. 네. 자, 목을 가다듬고. 자, 까치까치 설날은 땡땡땡구요. 우리 설날은 오늘이래요. 아유, 박수 좀 한번 쳐주세요. 자, 정답 아시겠어요? 아, 당연히 알죠. 네, 뭘까요? 어저께입니다. 아, 오. 맞았나요, 선생님? 맞았어요? 네. 네, 너무 쉬운 문제를 냈나 봐요. 축하드립니다, 그래도. 자, 우리 어릴 적에 누구나 한 번쯤은 좀 불러봤을 법한 그런 익숙한 설 명절 노래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그 설이 두 번이 있잖아요. 그렇죠? 뭐 신정, 부정이라는 이름으로 두 번을 이렇게 설 명절을 세는데 그 이유도 혹시 알고 계신가요? 역사 시간에 얼핏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서양 문물을 먼저 접한 일제가 태양력 달력을 사용하면서 우리나라에도 강제로 적용시켜서 두 번이 됐다고 익히 들었거든요. 아, 잘 모르겠어요. 그래도 학창 시절에 공부를 열심히 하셨나 봐요. 네, 이렇게 신정과 구정 왜 두 번의 설을 보내는지 아마 많은 분들께서도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먼저 설날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부터 짚어보는 게 좀 중요할 것 같은데요. 원장님, 설 명절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나요? 설날은 저기 원단, 또 원일, 그 다음에 세수, 그 다음에 연수 등의 뜻을 담고 있는데요. 설날의 유래는 그러니까 선날, 그래서 거기에서 유래됐다 그래서 설날이라는 말도 있고요. 그 다음에 새해 첫날이잖아요. 그래서 설다, 낯설다, 여기서 유래됐다 그래서 설날이라는 여러 설이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 설에 관련된 의미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러면은 1월 1일에 떡국 먹잖아요. 그렇죠. 네, 떡국 근데 왜 먹는지 윤재윤 씨는 혹시 아시나요? 1월 1일에도 먹을 때도 있고 네. 이제 음력설에 먹을 때도 있고 기준이 되게 애매하더라고요. 그런데 또 세뱃돈은 한 번만 받아요. 이게 참 어린아이들에게 불리한 것 같아서 이 점도 되게 궁금했어요. 그리고 왜 설날엔 왜 떡국 먹는지도 되게 많이 궁금했던 것 같아요. 그냥 자연스럽게 여태껏 받아들이기만 했고. 네. 설날에 먹는 음식을 보통 우리가 세찬이라고 말하거든요. 근데 설날에 우리가 떡국 먹는 건 떡이 하얗고 길잖아요. 그래서 수명, 오래오래 잘 살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떡국 모양이 어때요? 동글동글하죠? 어떤 분은 엽전이라는 말씀도 하시고, 어떤 분들은 만월, 달 있잖아요. 그걸 생각해서 복을 빈다는 뜻을 갖고 있다고 얘기를 해요. 그런 의미에서 이제 떡국을 먹는 거다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런데 설을 두 번 세는 것도 왜 두 번을 세게 됐는지 그런 것도 좀 궁금하거든요. 우리는 그동안 태음력을 썼었어요. 근데 이제 을미개혁이라고 있어요. 1896년에 단행된 건데
우리도 서양식으로 태양력을 사용하자 그래서 태양력에 의해서 1월 1일을 이제 설로 했는데 사람들이 계속 그러니까 태음력에 의한 설을 계속 세고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잘 못 받아들여요. 처음 변할 때는. 근데 거기다가 이제 그 뒤에 우리가 일본에게 주권을 빼앗기게 되잖아요. 근데 일본 사람들이 강제로 그 태양력에 의한 명절을 세게 하느라고 떡방앗간 같은 거를 문을 못 열게 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일본에 대한 그 저항의식 이런 게 있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해방 이후에도 다른 나라, 그러니까 전 세계적인 풍조가 태양력을 하니까 우리도 태양력을 하자 그랬는데 풍습이라는 게 잘 고쳐지는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사람들이 다 쇠니까 이중가세를 하게 돼요. 태양력이 한 1월 1일과 그 다음에 음력 설을이라고 얘기하는 그 명절을 세다 보니까는 정부에서 많은 사람들이 원하고 그러니까는 처음에는 민속의 날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다가 이제 하루만 세다가 그 다음에 이제 3일을 세서 오늘날까지 이르렀어요. 그래서 지금은 그냥 다 설 그런 거는 다 우리가 음력설에 세는 것처럼 그냥 다 자연스럽게 받아들이죠. 그러니까 강제로 바꾸려는 거는 시간이 좀 많이 걸려요. 네, 우리 고유의 명절인 설을 세는 데 있어서도 이렇게 조금 가슴 아픈 그런 이야기들이 좀 담겨 있었습니다. 자, 근데 설날 하면 또 빼놓을 수가 없잖아요. 좀 즐거운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전통놀이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가족들이 다 함께 모여서 또 여러 가지 놀이들 하면서 즐거운 시간 보내잖아요. 어떤 놀이들이 좀 대표적으로 있을까요? 윷놀이를 주로 많이 하죠. 그 다음에 뭐 공기 같은 것도 하고 또 뭐 구슬치기도 하고 연 날리기도 하는데 요즘은 지금 연 날리기를 거의 안 하는 것 같더라고요. 왜냐면 연을 띄울 때 잘 띄우는 사람도 없지만은 또 하나는 이렇게 저는 이제 종로구에 살거든요. 네. 청와대 근처에 살기 때문에 그랬는지 몰라도 연을 못 띄우게 됐어요. 그래서 그냥 쬐끄만 연 그냥 이렇게 한번 싹 이렇게 하고 말거든요. 가족들이 다 모여서 즐겁게 놀 수 있는 거면은 좋지요. 그렇습니다. 뭐 설 명절에 다 함께 모여서 윷놀이 말씀해주신 윷놀이 뭐 그리고 다양한 뭐 공기놀이 이런 것들 하면 참 재미있는데 윤지은 씨는 MZ 세대시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제일 여기서 어리실 텐데 어떤 전통놀이 좀 해보셨나요? 저도 윷놀이 많이 했어요, 설날에는. 근데 이제 삼촌께서 용돈을 주신 다음에 윷놀이에 흔히 판돈들 많이 걸잖아요, 명절 맞이해서. 그래서 윷놀이를 통해서 저한테 주셨던 용돈을 다 다시 가져가시는 거예요. 너무하셨다. 막 두모, 막 새윷 나오셔서. 그래서 윷놀이가 가장 기억에 강렬하게 남아있어요. 네, 재미있지만 또 약간은 아픈 기억으로 기억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이렇게 참 뭐 윷놀이 너무 재미있고요. 우리 전통 문화 세계 어디에 내놔도 정말 부끄럽지 않고 자랑스러울 만큼 많은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문화입니다. 이 K컬처가 세계적으로 좀 사랑을 받으면서 우리 전통 문화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네, 아마 그 여기 계시는 우리 그 패널 분들과 그리고 또 우리 그 서회자님도 보시지 않으셨나 싶은데 오징어 게임이 정말 전 세계적으로 열풍을 일으키게 됐잖아요. 이 오징어 게임 속에서 우리의 전통 놀이가 제대로 귀환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텐데요. 이 사실 오징어 게임이 일단 기본적으로 개개인의 스토리를 아주 탄탄하게 잘 엮은 스토리가 담겨진 영화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 뭐랄까요, 그 전통 문화 컨텐츠의 창의적 융합 설정. 우리의 전통 문화를 그렇게 영화 속에서 그런 식으로 재현할 거라고는 아마 그 누구도 예상을 못했을 텐데요. 그런 측면에서 아마 전 세계인의 아마 사랑을 받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리고 혹시 보셨어요? 한국관광공사에서 우리나라의 문화를 제대로 알리기 위해서 영상을 만들었는데요. 범 내려온다 네, 라는 영상 유명하죠.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무려 3억 뷰를 찍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 웬만한 분들은 이 영상을
다 보셨다고 하는데 심지어 이런 말도 있어요. BTS가 정말 전 세계의 많은 이들에게 사랑을 받고 있잖아요. 그런데 BTS와 더불어서 이날치 밴드가 거의 BTS와 버금가는 조회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그 우리나라의 전통의 소리 그리고 또 전통의 춤사위들이 잘 알려지게 되는 어떤 계기가 되지 않았나 싶은데 이 유튜브 한국 그 관광공사의 영상을 통해서 또한 전 세계 많은 외국인 분들께서 귀추가 주목된다 한국의 놀이 문화가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데 그리고 이제 더불어서 그 영상 안에서도 나오지만 그리고 또 오징어 게임 안에도 나오지만 굉장히 다양한 전통 놀이들이 나오잖아요. 뭐 구슬치기라든지 뭐 줄다리기라든지 이런 다양한 놀이 문화를 통해서 해외 한국문화원 에서도 그 놀이를 우리도 한번 재현해서 한번 해봅시다 해서 굉장히 많이들 사랑을 해주시기도 하고 그리고 아주 이색적인 놀이다라고 하면서 K 문화를 또 제대로 알릴 수 있는 계기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네. 정말 뭐 전 세계적으로 사랑을 받고 있는 K컬처, 한국 문화 정말 자랑스러운데요. 그 중에서도 이 설 명절의 풍속도 굉장히 많은 세계인들이 관심을 갖고 사랑하는 문화가 아닐까 싶습니다. 자, 오늘 설 명절 신풍속도와 관련된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 설날하면 사람들은 과연 무엇을 가장 먼저 떠올릴까 궁금하지 않으세요? 네, 그래서 자, 윤재윤 군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설날하면 윤재윤 군은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뭘까요? 우선 차를 타고 할머니 댁에 내려가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 휴게소 음식이 먼저 맞아. 떠오르고 제대로 먹방할 수 있는 그쵸. 시간이죠. 그리고 저희 할머니께서 갈비를 기가 막히게 어, 잘하세요. 네. 그래서 할머니표 갈비 그리고 세뱃돈이 많이 떠오르니까 세뱃돈과 연관된 아이템인 복주머니까지 이렇게 떠오르는 것 같아요. 항상 좀 복주머니 두둑하게 이렇게 아, 담기는 편인가요? 아이들이 이제는 안 되죠. 네. 설날 땐 정말 제대로 한몫 잡는다 네. 이러고 아, 이제는 좀 조카들에게 그쵸. 이제는 용돈을 좀 제가 주는 입장일 것 네, 같은데요. 나눠줘야죠. 맞습니다. 설날하면 사실 이렇게 세배하면서 덕담도 하고 세뱃돈도 받고 또 복주머니 안에 그 세뱃돈 잘 챙기고 이런 기억들 다들 있으실 텐데 이 복주머니에도 의미가 담겨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가요, 선생님? 복을 불러드린다 그래가지고 귀주머니라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사각형 돼 있는 그 주머니가 있고요. 그 다음에 두루주머니라고 그래가지고 둥그렇게 된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본인이 세뱃돈을 이제 주게 되면은 그냥 돈을 이렇게 주시는 것보다 그 복주머니에 담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뭔가 귀하게 대접받는 네. 느낌인 것 같아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받는 것만인 게 아니라 이제 어른들한테 이제 세배를 그러니까 명절을 잘 보내시라고 돈을 드릴 때도 그런 주머니에다 넣어서 드리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어느 정도 나이가 들면은 받는 것만 하지 말고 어른들에게 드리는 것도 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은 말씀이십니다. 자, 이렇게 좀 마음을 표현할 때 사실 뭐 봉투 같은 거 사용하시기도 하지만 이렇게 설 명절에는 좀 특별히 복주머니 좀 준비하셔서 마음을 전하는 것도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문정희 원장님과 오수양 전문가님께서 설날하면 어떤 것들이 떠오르는지 궁금하거든요. 어떤 게 떠오르세요, 원장님? 어렸을 적에는 우리가 꼬리 치마라고 해서 색동 치마 저고리를 입었거든요. 그래서 집에서 그걸 해주셔서 굉장히 기다렸던 기억이 있고요. 그다음에 학교 가니까는 설빔이라고 그래가지고 새 옷을 사주시더라고요. 그래서 학교 입고 가서 친구들끼리 같이 그러니까 설빔을 자랑하고 그랬던 기억이 있거든요. 근데 어느 정도 나이가 드니까 설날은 조금 번거롭더라고요. 일이 많아가지고. 음식을 차리고 또 차리고 차리고 맞아요. 또 차리고. 근데 그게 좀 번거롭다 그랬는데 이제 제가 노년으로 접어들면서 생각하는 건데 가족들이 다 모일 수 있는 참 귀한 날이다 하는 생각이 들게 돼요. 그 다음부터는 즐거운 마음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유년 시절 그리고 또 뭐 젊었을 때의 시절 그리고 현재의 시각에서까지 설날에 대한 의미를 좀 짚어주셨고요. 어떠세요, 오수영 전문가님은 설날 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저는 그 설날에 친척 어르신들이 네. 덕담을 해주시는데 그 덕담을 듣는 시간이 그렇게 좋더라고요. 사실
설날만큼은 정말 그 좋은 말 대잔치? 정말 잔치잖아요. 먹을 것도 정말 풍성하고 그리고 또 용돈도 정말 복주머니에 한가득 받을 수 있는 때이기도 하고 그런데 그 평상시에는 너 그렇게 해서 되겠니? 그렇게 공부 안 해가지고 나중에 뭐 되려고 그러는데 설날만큼은 정말 그렇게 좋은 말들을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뭐 예를 들면은 이번에 뭐 도덕 80점 받았으니까 다음에는 꼭 100점 받아 꼭 받을 수 있을 것 같아. 뭐 더 잘할 수 있을 거야. 이렇게 듣는 것만으로도 왠지 100점 받은 것 같고 100점 꼭 받을 수 있을 것만 같고 그런 느낌이 들었던 것 같아요. 제가 나중에 심리학을 공부하다 보니까요. 이렇게 더 잘 될 거야 라고 말해주는 게 그 저희 심리학 법칙 중에서 부여된 진행 효과라는 게 있거든요. 왜 우리 한국 속담에 이런 말이 있잖아요. 시작이 반이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것처럼 왠지 지금 시작하면 그 말을 듣는 순간 뭔가 잘 이뤄낼 것 같은 느낌이 들게 되는데 그리고 저는 특히 더 이 말만큼은 정말 더 많이 듣고 싶다 했었던 게 있었는데 그때 되게 네. 배고프고 많이 못 먹던 시절이었거든요. 그래서 많이 먹어 이 말이 그렇게 좋더라고요. 많이 먹어. 그리고 또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먹고 또 먹어. 더 먹어. 지금은 그 말이 어머 왜 자꾸 먹으라고 그러는 거야 이러는데 그때는 먹고 또 먹으라는 그 말이 너무 행복하게 느껴지는 정말 저 먹고 또 먹어도 돼요? 저 사과 정말 한 5개 먹어도 돼요? 이랬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처럼 설날에는 이런 것 같아요. 우리 이런 말이 또 있잖아요. 말에도 온기가 있다. 대화에도 온도가 있다라는 말이 있는데 정말 설날만큼은 온기가 전해지는 그런 때였던 것 같아서 그 온기가 전해지는 말이 정말 좋았던 것 같아요. 네, 뭐 음식으로도 그렇고 덕담으로도 그렇고 따뜻한 온기를 전할 수 있는 그런 설 명절 네.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설날을 키워드로 해서 빅데이터 자료를 살펴봤더니요. 가장 먼저 어떤 단어가 나왔을 것 같으세요? 운세? 운세일 수도 있고요. 어떠세요, 전문가님께서? 아무래도 설날하면은 맞습니다. 앞서서도 많이 먹어라, 더 먹어라 하면 좋다고 말씀을 떡국 2그릇 해주셨는데 먹어도 된다고. 맞습니다. 자, 가장 많이 나온 검색이 떡국이었다고 합니다. 자, 그만큼 설날하면 떡국 맛있게 먹어야 되잖아요. 또 굉장히 1월 1일 딱 첫날 맛있게 먹는 음식인데 어떻게 먹으면 좀 떡국을 맛있게 먹을 수 있을지 궁금해요. 네. 비법을 좀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보통 떡국 하면은 우리가 이제 양지 있죠. 양지를 사서 미리 이제 물에다 이제 양지를 끓여요. 그리고 이제 1시간 정도 삶으면은 어느 정도 이렇게 부드러워지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국물을 식히면은 기름이 뜨게 돼요. 그럼 기름을 걷어내고 그다음에 이제 떡국을 넣어서 끓이면 되는데 그게 사실 어떻게 보면 젊은 사람들한테 힘들 수도 있어요. 그럴 때 스피디하게 떡국을 끓이는 방법은 사골 곰탕 있죠. 네. 인스턴트로 나왔어요. 인스턴트로. 세상 좋아졌어요. 그거 넣고 그다음에 이제 떡국 넣고 끓이면 되는데 이제 고명을 얹어야 되잖아요. 고명은 고기 사러 가서 잡채용 고기 주세요. 그러면 그거를 이제 가져오게 되거든요. 그 기름이 없어요. 그래서 그거를 채 썰어가지고 불고기 양념하듯이 해서 그걸 볶아가지고 달걀 지단가 해서 이렇게 고명으로 얹으면은 그렇게 힘들이지 않고 떡국을 먹을 수 있어요. 일단 떡국을 먹는 게 중요하지요. 너무 지금 이미 한 그릇 먹은 것 같아요. 너무 힘들게 하지 마시고 쉽게 하는 방법도 있으니까 선택해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와, 10분 떡국 그 요리 레시피를 알려주신 것 같아요. 바로 해먹고 네, 싶다. 네, 정말. 요리에 좀 금방 자신-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네, 요리에 자신 없으신 분들도 원장님께서 알려주신 방법대로 좀 떡국을 즐겨보시면 굉장히 맛있게 설날 떡국 즐기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설 명절 검색어로 이 떡국뿐만 아니라 또 다른 검색어들이 많이 있었는데 즐거움, 행복, 그리고 그와 반면에 조심한다, 힘들다, 슬프다 같은 감정에 대한 검색도 굉장히 많았다고 합니다. 심리 전문가시잖아요. 어떻게 보시나요? 네, 혹시 여러분 명절 증후군이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네. 이게 명절만 되면 어머님들께서 아이고 머리야, 아이고 허리야, 아유 왜 이렇게 명치 끝이 아픈 거야 이렇게 다들 호소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명절만 되면
여기저기 아프다고 하시는 분들도 많으시고 그리고 정말 행복해야 될 그 명절에 불협화음으로 인해서 갈등이 속출하는 가정들이 그렇게 많다라고 그래요. 그래서 뭐 신경정신과에서는 상담을 받으러 오는 사례들도 많다고 하고요. 명절 뒤끝에 많이 우울해진다, 힘들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리고 상담소에서는 또한 뭐 가정 상담들뿐만이 아니라 개인적으로는 또 뭐 설 연휴 끝나고 난 다음에 더 많이 우울해진다라고 하는 분들도 많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뭐 취직은 언제 할 거니? 뭐 또 혹은 너 올해 연봉이 얼마니? 애는 언제 낳을 거야? 뭐 이런 말들이 굉장히 스트레스로 다가온다라고 해요. 그래서 그게 이제 쌓이고 쌓이다 보니까 또 우울감이 더해진다라고 하는데요. 정말 행복해야 될 설이 정말 악몽처럼 느껴진다라고 하는 분들이 더 많아지게 되고 그러면서 신종 언어로 설명절 증후군이라는 말까지 생기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렇군요. 네. 뭐 설레기도 하고 행복한 마음도 분명 있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또 부담감을 느끼시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은데 자 이럴 때 세대 간의 좀 소통이 중요할 것 같아요. 네. 세대 간의 그 설 명절 때 다 같이 가족이 만났을 때 어떻게 하면 네. 잘 소통할 수 있는지 그 노하우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설 연휴 특히 그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대화 주제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너 언제 취직할 거니? 너 올해는 연봉이 좀 올랐니? 이런 뭐 취직과 연봉에 관련된 것들이 아무래도 좀 스트레스일 수 있고요. 뭐 직장 관련된 내용들 그리고 또 결혼을 안 하신 미혼분들 특히 요즘은 또 비혼자분들도 많으시잖아요. 그런 분들에게 너 결혼 언제 할 거니? 뭐 이런 말들 그리고 또 뭐 연애에 관련된 내용들 그리고 뭐 아이를 요즘 또 늦게 출산하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너 얘 지금 낳아도 노산이야 얘 뭐 이런 얘기들 그런 얘기들이 또 엄청 큰 상처가 또 된다고 하거든요. 이런 뭐 결혼, 연애, 출산과 관련된 사적인 질문들이 손에 꼽히는데요. 명절 스트레스의 상당 부분이 사실 이런 민감한 대화 주제, 이런 직설적인 대화 주제와 연관이 된다 할 수 있는데 자 그렇다면 우리가 명절 대화에서 우선이 되는 건 덕담의 기술보다 관계가 우선이 돼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진심 어린 걱정도 사실 당사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지칠 수 있고 피곤할 수 있는 거죠. 자 먼저 어른들의 대화법을 말씀드리면요. 직설적인 표현은 피하고 자신의 생각을 강요하지 말아야 돼요. 왜 어른들이 많이 하시는 말 있잖아요. 나 때는 말이지. 엄마는 그 나이 때 이해. 애 낳고 밭에 가서 일하고 애 기저귀 치우고 얼마나 고생했는데 뭐 이렇게 이때 이 나 때는 말이지가 또 MZ 세대들로 하여금은 몫이 좀 피곤할 수 있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가족이니까 뭐 서로 이해하겠지. 그리고 뭐 가족이니까 가족끼리 하지 못할 말은 없다라고 생각하지만 이런 또 예민한 주제들이 직설적으로 말을 하게 되면 또 상처를 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특히 뭐 부모 자식 사이나 형제 자매 사이에서 서로를 독립적인 인격체다라고 인정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사실 또 결혼해서 살다 보면 또 남편이 내 거 같고 또 아내도 내 거 같고 이러다 보니까 또 말을 함부로 하게 되고 또 자녀와 또 부모와의 관계도 마찬가지가 아닐까 싶은데요. 특히 이런 말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부모님께서 다 너 잘 되라고 하는 말이야. 그렇죠, 그렇죠. 엄마니까 하는 거예요. 엄마니까. 그리고 이런 말 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부모 말 들어서 손해 날 거 하나 없다. 엄마 말 들어서 손해 날 거 하나 없어. 이런 얘기들, 이런 말들이 사실은 감정을 상할 수 있게 하는 거죠. 대화를 시작하기 전에 일단 상대방 입장부터 먼저 배려하는 거, 그것이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상대방 기분이 이 말을 들었을 때 어떨지 좀 고민을 하고 난 다음에 대화를 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입장을 좀 바꿔서 그렇습니다. 생각을 해보는 게 필요할 네.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또 요령 알려드릴게요. 사생활을 지나치게 침범하는 말을 줄이고 현명하게 대화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는 친하다는 이유로 또 가족이라는 이유로 너무 깊은 곳까지 물어보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뭐 예를 들면 너 여자친구 있니?
너 여자친구 있니? 뭐 이렇게 친척들이 물을 때가 있잖아요. 그럼 만난 지 몇 개월이나 됐어? 깊은 사생활까지 묻게 되면 좀 친척 어르신들이랑 다 같이 있는 자리에서는 좀 쑥스러울 수 있고 그렇잖아요. 근데 이런 약간 넘지 말아야 되는 선? 아, 네. 그 선을 넘는 순간 또 감정이 상할 수 있고 또 불편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그리고 특히 아까 말씀드렸지만 요즘은 또 딩크족이라 그래서 아이를 늦게 낳는 부부들이 많잖아요. 그런 경우에 애는 언제 낳을 거야?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낳아도 노산이야. 이런 말들이 또 상처를 주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이런 말들, 뭐 옆집 아들은 좋은 회사 취직해서 이번에 엄마 용돈도 그렇게 많이 줬다더라. 우리 아들은 언제 취직을 할 건지, 뭐 이런 말들이 또한 상처를 줄 수가 있죠. 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질문을 듣는 사람의 입장을 무엇보다 배려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질문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상대방을 걱정하고 그리고 또 마음을 표현한다라고 하는 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선의가 전달된다라기보다는 듣는 사람 입장에서 뭔가 좀 뭐랄까요, 그 사적인 부분이 침범당한다 라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좀 고려하셔서 상대를 배려하면서 아무리 걱정이 좀 되더라도 명절 때는 이런 예민한 대화 주제는 피하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저희 젊은 세대 입장에서는 이제 어른들의 그런 말씀이 저희를 다 잘 되라고 네. 걱정하시는 부분에서 하시는 건 다 이해하는데 그 순간이 너무 난감해요. 곤욕스럽죠. 난처해요. 네. 그래서 피하자니 예의 없어 보이고 냉정하게 말해도 예의 없어 보이고 정말 답이 없거든요. 네. 그 상황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자리에서 화를 내거나 불쾌감을 표출하면 어떻습니까? 명절 분위기가 그냥 험악해져. 찬물 쏟아부은 것처럼 순식간에 시베리아 벌판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럴 때는 아무래도 화를 좀 삭히고, 그리고 또 다소 불쾌하더라도 싸움으로 번지지는 말아야 되니까 네, 뭐 다음에 제가 좋은 소식 들려드릴 수 있도록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그러면서 뭔가 주제를 다른 얘기로 오늘 참 날씨 되게 좋죠. 나 오늘 밤에 보름달 뜰 것 같아요. 뭐 이런 얘기로 화제를 전환하는 것도 어떨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네. 좀 되셨나요? 저희 할머니 할아버지께서는 좋은 말씀만 해주셔서 다행인 것 같아요. 네. 자, 이렇게 뭐 가족들 모이면 너무 가깝기도 하고 네. 또 걱정하는 마음에 그런 이야기 충분히 하실 수는 있는데 선 넘지 말고 또 상대방의 입장을 배려하면서 좋은 말들, 덕담들만 오고 가는 설날이 됐으면 좋겠는데, 그렇지만 또 이 많은 관계 중에서 명절하면 고부 간의 갈등을 또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네. 자, 고부 간의 갈등 좀 어떻게 대처를 해야 현명하게 명절을 보낼 수가 있을까요? 이 고부 간의 갈등이 오죽했으면 이 갈등이 정말 세계 3대 갈등이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그만큼 이 갈등으로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예를 들면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명절 때 왜 너는 얘 다른 집 며느리들 이미 전날부터 와서 일 돕고 있고 얘 전 부치고 얘 난린도 아닌데 너는 왜 이렇게 일찍 못 오니? 이런 말 듣게 되면 몹시 속상하잖아요. 그리고 이런 경우는 정말 더 많은 갈등을 유발하게 되는데요. 며느리들 간에 이렇게 싸움을 붙이는 또 시어머님들이 계세요. 형님 봐라 얘 아침부터 일찍 와가지고 지금 전 부치고 얘 오늘 내 선물도 얼마나 괜찮은 거 사왔는지 모르겠어. 용돈도 얘 두둑히 주더라. 이렇게 비교하는 말은 정말 더 속상할 수 있잖아요. 이렇게 사실 며느리들 간에 서로 비교하는 말을 하게 되면 고부 갈등이 더 심해질 수 있다라는 것을 꼭 마음에 새기셨으면 좋겠습니다. 며느리가 사실 하는 일이 좀 서투르고 그리고 또 시어머니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직접적으로 비난하거나 또 며느리의 친정 부모님 탓을 하는 분들이 있으세요. 너 집에서 뭐 배워왔니? 너 엄마가 얘 전 이렇게 붙이라고 가르쳤니? 뭐 이런 것들. 이 말은 정말 상처가 되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시어머니도 뭐 과거에 뭐
며느리일 때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과거에 며느리로서 뭐 힘들었던 점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하고 또 며느리에게 또 얼마나 힘드니 아유 일하다가 또 아유 또 오늘 이렇게 또 맞춰서 이렇게 시간에 맞춰서 오느라고 얼마나 또 애썼니 이렇게 공감해 주는 말을 하게 되면 좀 더 마음이 덜 상하게 되죠. 이런 공감의 표현을 해주거나 그리고 또 며느리의 이 친정 식구들의 경우는 비교하는 말, 뭐 배워왔니 이런 말씀 하시는 것이 아니라 친정 식구의 안부를 여쭈는 거예요. 아버님 잘 계시니? 아유 어머님 허리 아프다 그러는데 지금 좀 어떠시니? 이렇게 물어봐 주게 되면 아무래도 갈등을 좀 고부간의 갈등을 줄일 수 있고 그리고 관계를 좀 좁혀 나갈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서로 공감해주고 그리고 네. 좀 안부도 물어주고 따뜻한 마음으로 서로 보듬으면서 갈등 없는 그런 명절 보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 설 명절 신풍속도 관련된 이야기 계속해서 나누고 있는데 우리 민족이 설 명절을 오랜 기간 동안 즐기면서 또 이어왔잖아요. 그런 만큼 이 설 명절 문화의 모습도 많이 바뀌었을 것 같거든요. 우리 원장님, 문정희 원장님께서는 전통문화 전문가이시기도 하니까 더욱더 그런 변화된 모습들에 대해서 관심 갖고 좀 파악하고 계실 것 같은데 어떤가요? 요즘은 그래도 시어머님들이 많이 깨셔가지고 그렇게 심하게 며느리들한테 안 해요. 그리고 성균관에서 지난 추석 때 간소한 차례상 차리는 방법 제시하셨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성균관에서 고집했던 그 모든 거를 다 내려놓으시고 아주 심플하게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명절이라는 것 자체를 너무 그렇게 부담스럽게 받아들이지 마시고 만약에 형제들이 있으면은 형제들이 나눠서 음식을 나눠서 준비하면은 훨씬 힘이 좀 덜 좋은 생각인 것 들거든요. 같아요. 그리고 그렇지 못할 경우에 요즘은 다 직장 다니잖아요. 그러니까는 전 같은 거 많이 팔아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좀 사서 하면서 힘을 조금 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 있어요. 먹고 나면 꼭 뭐가 있어요? 설거지가 있죠. 설거지가 있죠. 그 설거지는 부부가 같이 하고 가족들이 같이 힘을 합쳐서 설거지를 하면은 명절이 지낼만 해요. 앞으로 점점 그렇게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배려하는 마음, 내 가족이라는 마음, 그런 마음이 있으시면은 명절이 행복하고 즐거운 날이 될 수 있을 거예요. 네, 맞습니다. 너무 막 어렵게 하지 말고 이렇게 행복과 이런 즐거움을 조금 생각하면서 다양한 방법들을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그런데 설 명절이 아무리 조금 편하게 바뀌었다 해도 MZ 세대이신 윤재윤 씨가 보실 때는 이런 점은 조금 더 간소하게 바뀌었으면 좋겠다. 좀 이런 점은 변했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들이 있을 것 같거든요. 음식이 그래도 너무 많아요. 너무 많고 이제 다시 귀경길에 오를 때 네, 트렁크가 터져요. 맞아요. 근데 다 먹으면 다행인데 저희 집이 이제 얼마 전에 냉장고 대청소를 했거든요. 뭐 6년 전에 주셨던 LA 갈비가 나오지 않나. 진짜 냉장고 쓰레기의 한 70% 이상은 명절 음식이다 보니까 이게 너무 감사하지만은 너무 많아서 다 처리하지 못하는 게 좀 그렇고 그래서 요즘에는 기프티콘 되게 많이 활용해서 그냥 백화점 상품권 주시고 알아서 해라 이런 것도 많다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이런 선물 문화도 조금씩 바뀌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오수영 전문가님께서. 사실 이게 선물 문화도 굉장히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요즘 이 깨톡이라고 해서 이 깨톡에서 굉장히 다양한 선물들이 있어서 뭐 이렇게 S사
커피 네, 커피 상품권, 또 별다방 그 상품권을 주기도 하고, 그리고 또 뭐 필요한 물건들, 뭐 화장품이나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전하기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선물 문화가 훨씬 더 많이 간소화되고, 그리고 또 그 다양화되기도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그 요즘 선물 문화 중에서 특별히 더 이게 그 달라진 것은, 예전에는 이제 상품권만 주게 되면 되게 성의 없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최근에는 상품권을 주고, 그리고 이제 상품권으로 다양한 물건들을 살 수 있는 게, 원하는 물건을 살 수 있는 것이 더 괜찮은 선물이다라고 하는 문화이자 추세인 것 같아요. 네. 네. 그러니까 여러 분야에서 좀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네. 부분으로 계속해서 변화가 되어 가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런 뭐 음식 문화, 뭐 선물 문화 이런 것뿐만 아니라 또 저희가 코로나 시대를 겪으면서 네. 설 명절의 모습도 많이 바뀐 것 같아요. 네. 정말 이색적인 풍경들이 많이 펼쳐지게 됐는데, 이제 우리가 이제 설이나 추석하면 친척들, 이제 가족들이 다, 대가족이 다 모일 수 있는 데가 없잖아요. 그렇게 온 가족이 다 모여서, 심지어 뭐 30분, 뭐 많은 가족들은 뭐 50분이 넘어가는 가정들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코로나가 닥치게 되면서 전대미문의 이 바이러스로 인해서 그 집결이, 이 가족들 간의 모임마저도 법적으로 제한 조치가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할머니 댁에 또, 그리고 또 친척 댁에 제대로 방문을 못하게 되다 보니까 이 영상통화를 통해서 세배를 하는 문화가 많아지게 돼서, 이 PC를 켜놓고 노트북을 켜놓고 거기다가 이제 할아버지한테 절을 하고 할머니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또 절을 하고, 옛다 용돈이다 하고 바로 전해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자리에서 깨톡, 성금. 깨톡으로 또 송금을 또 하기도 하고, 그래서 정말 전대미문에 본 적도 없는 그 PC를 통한 세배를 하는 문화가 생긴 게 아닌가 싶고요. 그리고 이제 영상통화가 익숙하지 않은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도 영상통화는 이렇게 하는 거다 하고 가르쳐주는 그런 꿀팁을 알려주는 문화센터의 강좌도 있더라고요, 심지어. 네. 그래서 설 전에, 안 그래도 그 얼마 전에 이제 모 문화센터에도 뭐 그 시니어 분들 대상으로 해서 손주분들과 대화를 자유롭게 나눌 수 있는 뭐 문화 익히기라고 해서 이렇게 영상 문화를 익히는, 그 무료로 익히게 되는 그런 꿀팁을 알려주는 그 학습을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음식을 되게 간소화하게 되면서 가족 간의 시간이 더 많아졌다라는 거예요. 아까 우리 원장님 말씀 주신 것처럼 전 부치는데 뭐 이틀 3일씩 계속 전만 부치는 댁도 있으시고요. 그리고 하루 종일 튀김만 또 하는 댁들도 있으시거든요. 그런데 이제 음식 문화가 많이 간소화되면서 음식하는데 드는 노력이 덜 들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가족들과 좀 더 많은 시간을 나눌 수 있게 되고요. 그리고 셋째는 우리가 이제 그 먹으면서 같은 음식을 한 곳에 같이 숟가락으로 이렇게 떠서 먹으면서 정이 난다고, 그래서 정이 더 붙는다라고 해서, 사실 찌개도 한 솥에 같이 숟가락 넣어서 이렇게 먹고 그랬었잖아요. 근데 이제 코로나가 닥치게 되면서 개인 접시 문화가 굉장히 많이 더 익숙해진 것 같아요. 그래서 개인 접시에 덜어 먹지 않으면 되게 또 불편해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넷째는 세뱃돈을 주는 방식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계좌 이체 형태로 뭐 주식 계좌 이런 것들 만들어서 바뀐 게 아닌가 싶습니다. 뭐 시대의 흐름이나 상황에 따라서 어쩔 수 없이 또 변화되는 모습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르신들께서 앞서서 뭐 영상통화도 해야 되고 계좌로 또 세뱃돈도 줘야 하고, 네. 그래서 뭐 배우는 그런 과정을 많이들 듣기도 하신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요즘에 가족들이 좀 모이더라도 워낙 이렇게 스마트폰 기기들이 발달을 하다 보니까 가족 다 같이 옹기종기 모여서 TV 보는 것보다는 네. 그냥 각자 핸드폰 아니면은 뭐 패드 네. 이런 거 잡고 있는 시간이 많아요. 네. 사실 어르신 분들께서는 조금 섭섭하고 네. 아쉽고 이런 마음 드실 것 같거든요. 네. 아니 사실 그 명절 때 모여서 그
본인이 그 대화에 참여를 못하거나 혹은 또 이제 열외가 되게 되면 굉장히 소외감이 들게 되잖아요. 이럴 때는 그 최근 뭐 화제가 되는 TV 프로그램이라든지 또 우리가 또 최근에 또 이슈가 되는 것들 남녀노소 불문하고 대한민국이 축구 16강에 또 진출하지 않았습니까? 이 얘기를 하게 되면 다들 오 우리 16강 우리 대한민국 뭐 정말 더 잘 될 거야. 너도 잘 될 거야. 뭐 우리 다 가정 다 잘 될 거야. 뭐 이렇게 뭔가 공통적인 화제거리를 얘기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어른들이 몰랐던 새로운 소식들 뭐 이런 소식들을 공유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고요. 그리고 운동법 같은 경우에 어른들과 같이 어르신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운동법들을 나누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뭐 예를 들면 뭐 이렇게 손을 이렇게 손바닥 치는 거는 다들 건강에 좋다라고 해서 박수치기 많이들 하시잖아요. 어르신들 분들 보면 등산 같은 거 가셔서 그렇게 나무에다 등을 치세요. 저는 이렇게 왜 저렇게 나이 드시면 왜 저러고 이렇게 계속 이렇게 나무에다 등을 치실까 그랬는데 등 근육이 또 이렇게 뭔가 이렇게 툭툭 부딪히는 그 지압이 들어오게 되면 훨씬 더 혈액순환이 잘 된다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뭐 서로 등을 좀 두드려 준다라거나 할머니 내가 좀 두드려 줄게라든지 그리고 또 이렇게 뭐 이렇게 손등을 마주 보면서 이렇게 손등을 이렇게 탁탁탁 마주치면 또 뭐 혈액순환이 좋대요. 뭐 어디 장기에 좋대요. 이러면서 이런 새로운 운동법 그리고 또 가볍게 서로 다 같이 할 수 있는 운동법을 알려주면서 또 얘기를 나누는 것도 좋은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렇게 젊은이들은 또 이런 운동을 하고 있구나 또 이런 얘기들이 화제거리구나 하고 의견을 수용하고 나누고 그러면서 대화의 더 온기가 올라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설 문화도 계속해서 바뀌고 있습니다. 계속 방송 시간을 통해서 우리 설 명절을 보내는 방식 조금씩 달라지고 있고 또 어떻게 하면 현명하고 또 행복하게 보낼 수 있을지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조금씩 바뀌어 나가는 것도 맞지만 그래도 이것만은 좀 우리의 문화, 우리의 역사, 전통이니까 바뀌지 않아야 한다라고 또 보시는 부분도 있을 것 같거든요. 원장님,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우리가 명절이면은 차례 올리거나 아니면 아침 먹고 나서 주로 이제 세배를 올리죠. 그래서 아이들 세배를 받는데 아이들 세배 받기 전에 부부가 먼저 한 해를 잘 살겠다는 의미로 부부가 맞절을 하고 난 뒤에 아이들 절을 받으면 절의 의미 또 한 해를 시작하는 의미를 좀 더 같이 느껴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좋은 생각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돈만 주시기 세뱃돈만 주시지 말고 애들한테 절도 좀 받으시고 조금 시간적인 여유와 마음의 여유를 좀 갖는 명절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뭔가 좋은 부부가 서로 맞절을 하게 되면 서로 존중해 준다라는 훈훈할 것 의미도 같아요. 네 그럴 것 같아요. 네, 아이들도 보면서 조금 직접 배우지 않을까 네. 싶어요. 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말하기보다는 솔선수범하는 모습을 보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수양 전문가님께서는 이거는 조금 바뀌지 말아야 한다. 네. 아니면 이건 좀 꼭 바뀌었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들이 있을까요? 그 부모와 자식 간의 부담이 아닌 정말 그 설명절이 즐겁고 또 행복한 명절이 되어야 할 텐데요. 그러려면 설명절에 그 음식 문화만큼은 정말 바뀌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꼭 필요한 음식만 만들고요. 그리고 설명절이라고 꼭 집에만 있어야 되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집에만 머무르지 말고 뭐 전통놀이를 함께 한다거나 요즘 이제 쉬운 전통놀이들도 많이 있잖아요. 뭐 팽이치기라든지 그리고 이제 연도 큰 연 말고 조그만 연들 같은 경우에도 이미 만들어서 나오는 것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다양한 연들이요. 그래서 연도 이렇게 같이 좀 날려보면서 또 책상 앞에만 앉아있지 말고 또 이렇게 산책도 해보고 그리고 또 최근에 또 나오는 뭐 영화들 이런 영화들도 오랜만에 같이 이렇게 가족이 함께 쉬는 날이 없으니까요. 영화도 보러 가고 그리고 또 가벼운 산책도 같이 즐기면서 그러면서 또 한 해 또 어떻게 보낼까 이런 얘기들을 나누게 되면 좀 더 훈훈한 명절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오늘 설날의 의미 그리고 또 달라진 설날의 풍속도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윤지윤 씨 MZ세대 대표로 네. 우리 설 문화, 뭐 풍속 이야기 나눠봤는데 어떠셨나요? 3년 만에 이제 코로나 제한들이 풀리면서 할머니 댁 고향에 가게 됐는데 이런 꿀팁들 가져가서 너무 좋고 만약에 조금 험악한 분위기가 조성될 것 같다면 엄마 나 자팍 토크쇼 나왔어 그래서 이렇게 화제 전환하는데 성공적이지 않을까. 너무 오늘 잘 배워가는 것 같습니다. 제일 좋은 수학을 얻어가시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또 전문가분들께서 설과 관련된 이야기를 많이 나눠주셨는데 오늘 어떠셨나요? 덕분에 한 해를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됐고요. 저도 올해 23년은 제 인생에서 첫 맞이해요. 그래서 날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즐겁게 열심히 살아가도록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오수영 전문가님은 어떠셨나요? 서양 속담에 이런 말이 있거든요. 말은 인류가 사용한 가장 효력 있는 약이다라는 말이 있는데요. 정말 우리 명절만큼은 사람의 가슴을 후벼파는 그런 상처 주는 말 없이 응원해주고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이런 덕담이 넘쳐나는 이런 아름다운 말들이 풍성한 그런 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설 명절이 되어서 우리가 그 덕담과 응원과 격려로 말미암아서 더 한 해를 잘 버텨낼 수 있고 더 잘 힘든 상황에서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시작점이 아닐까 싶은데요. 이런 응원과 격려와 덕담이 풍성한 한 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네, 따뜻하고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오늘은 설날의 다양한 의미와 그리고 설날의 풍속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뭐니 해도 명절의 가장 큰 기쁨은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마음을 나누고 행복을 느끼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명절의 의미는 살리고 그리고 또 즐거운 마음으로 명절을 보낼 수 있는 그런 시간. 오늘이 그런 지혜를 얻을 수 있는 시간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2023년 개묘년 새해 건강과 행복이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